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경제 셰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트럼프 관세 얘기 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90일 또 유예했잖아요. 네. 노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전 세계가 지금 주가가 지금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말 한마디에 와, 이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거의 경단위로 빠졌습니다. 뭐 조단위 경단위요? 조단위 천조단위가 아니고요. 9,600조니까요. 일경입니다. 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 지난주에 미국이 폭락한 그 여파를 아시아 시장이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시차를 두고 반영을 했거든요. 이른바 아시아에서는 블랙 먼데이가 펼쳐졌었죠.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5.59 정도, 일본에서 마이너스 7.8, 대만에서는 마이너스 9.7, 대만은 하한이 마이너스 10이거든요. 하한가가. 예. 그러니까 사실상 전 종목가 하한가를 맞은 거죠. 사이드 브레이크 걸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시가. 예. 중국은 본토가 마이너스 7, 홍콩이 마이너스 13 등 해서 지난주에 이제 미국이 폭락을 맞았고 월요일에 아시아 증시가 폭락을 맞았고 유럽 또한 이제 폭락을 맞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 앞단의 얘기. 왜 시장이 이렇게 폭락 증세까지 펼쳐졌는가 하는 거는 뭐 다름이 아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이 관세 전쟁 이게 사실은 통하려면은 로직이 단순합니다. 내가 관세를 가지고 협박을 할 테니 이 협박에 공포심을 느낀 세계 여러 나라 국가, 특히 중국을 위시한 국가들은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옮겨. 그래서 미국에 투자해서 여기서 일자리라든지 자본을 늘려. 그럼 내가 봐줄게. 이게 단순한 로직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통하려면 공포심을 느끼고 협박에 순응해야 되는 건데요. 막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거든요. 전 세계 한 60여 개국에 동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중국이 곧바로 보복 관세를 천명을 하고 유럽도 보복 관세 카드 내지는 적극적 대응 의사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상정했던 단순한 논리, 관세를 통한 협박, 그리고 미국의 이익, 이 로직이 바로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칠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 쉽게 말하면 이제 멈출 수 없는 기관차가 된 거죠. 고 이렇게 한 거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수를 내면 시장에서 이제 상대국이 응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악화 일로로 에스컬레이팅이 된다면 결국은 세계 경제의 침체가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은 대침체의 신호가 아닌가. 심지어 100년 전의 관세로 인한 세계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예. 그 기억까지도 떠올리면서 사람들이 분석을 하기 시작할 정도니까 삽시간에 이제 투심이 얼어붙고 세계 경제의 큰 위기를 걱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폭락했고 아시아도 폭락했고 유럽도 폭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폭락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 최측근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런 전쟁은 좀 무모하다라는 얘기가 들어갔어요. 대표적으로 재무장관은 사실은 헤지펀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월가에서 당신은 우리말을 좀 알아듣지 않냐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월가의 얘기를 넣었는데 충격적인 얘기가 돌아오죠. 트럼프 관세 전쟁의 핵심적 의사결정 라인에 나는 없어. 나는 배제된 것 같아. 그럼 우리도 가끔 보면 이 의사결정 그럼 누가 한 거야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하이라키 밖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에서 뭔가 결정났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재무장관의 말도 안 먹힌다라고 하니까 이 전쟁을 그럼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투심이 삽시간에 안 좋아졌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국이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34% 관세를 맞았거든요. 근데 중국이 곧바로 34% 맞대응이 들어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이 있을 경우에 50% 추가 보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 보복을 하니까 50% 추가 관세 보복을 했고 중국이 여기에 다시 또 그러면 응수하는 고지 똑같은 얘기를 다시 똑같은 관세를 다시 보복을 했거든요. 이게 응전과 확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최종적으로는 미국이 중국한테 104%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미국한테 86%인가요? 이렇게 정도 매긴 것 같아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딱 이어지니까 관세 전쟁으로 응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속된 말로 묻고 더블 전쟁이 계속 가니까 묻고 더블로가 중국 입장에서도 그래? 그럼 너희들이 관세 전쟁을 하면 우리도 관세로 응답할 수는 있지만 우리도 가진 카드가 있어라고 사실은 해서 어저께 우리 시간입니다.
채권 시장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미국 국채 관련해서 2대 보유국이고 예전에는 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채권 관련한 투매가 일어났습니다. 아, 미국 채권 다 팔아버린다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10년물과 30년물 장기채 미국 국채 금리가 소위 말하는 금리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게 사실은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의 폭락보다 더 큰 위험으로 작용하거든요. 미국의 재정도 흔들 수 있고요. 금리도 흔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추가로 국채 발행하려면은 지금 네. 그러면 금리를 미국이 지불해야 되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앞으로도 발행돼야 될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요. 지금 있는 발행되어 있는 국채의 이자율까지 다 올라가기 때문에 재정 압박이 엄청나게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꿨다고 보는 게 시장의 지배적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즉 응정고 확전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중국이 채권 시장을 건드리니까 네. 금융 불안이 바로 미국으로 올 수 있다. 여기서 확전은 멈춰야 된다라는 월가의 금융 얘기가 통했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하는 조치를 했고요. 다만 중국에 대해서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104% 관세였는데 여기에도 이제 다시 추가 21%를 더해서 네. 1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에서 중국만 상대로 하는 원포인트 전쟁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죠. 관세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금융시장과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증시가 곧바로 환호하면서 예. 2차 대전 이래로 가장 당일 상승폭이 큰 증시 상승을 미국에서 보여줬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증시가요. 외국인 1.1조까지 매수하면서 토심이 확 들어와가지고요. 예. 코스피가 6.6, 코스닥이 5.97이 올라가면서 간만에 좀 투자자들의 마음을 확 풀어주는 아니, 뭐 상승세를 그렇긴 하지만 펼쳐냈습니다. 그냥 빠진 거 그냥 회복된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막 계속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측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미국 물가를 지금 자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멜라니 하트라는 미국 애틀랜틱 카운슬 이제 싱크탱크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국 소비자가 반발하면은 공화당이 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지만은 반발하는 중국 소비자는 시진핑 주석이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해서 결국은 중국이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포인트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세계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원포인트 전쟁으로 바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미중의 이 관세 전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이제 초미의 관심으로 이제 좁혀지잖아요. 네. 일단 이 관세 전쟁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국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째는 트럼프 1기 때 무역 전쟁을 해본 경험이 쌓여 있고요. 네. 둘째는 히토류 같은 전략 무기들을 이제 관세 전쟁에 쓸 수 있게끔 무기를 다듬었다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중국이 그동안 이 테슬라나 애플 같은 미국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제 주요 아킬레스건을 인질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장 애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중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애플이 생산이 안 되고요. 예. 또 테슬라는 중국에 있는 판매량을 만약에 이제 판매량에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당장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질이 잡혔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달라진 중국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달라진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예전처럼 중국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선에서 서로 대등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견줄 만한 싸움이 계속된다면 과연 어떻게 승패가 날 것인가라는 포인트가 이제 관건인데 예. 시장에서는 시간은 미국 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당연히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력으로도 뭐 우위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이 관세 전쟁의 초기에서 승기를 잡고 빨리 협상을 하고 끝내버리면 미국이 유리한데 예. 어느 정도 초기에 잡지 못하고 이 서로 상처를 주는 기간이 길어진다면요.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거죠. 중국은 이 경제 침체, 미국으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해서 민심을 정치가 누르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만약에 뭐 물가도 오르고 이 무역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침체도 왔을 때 민심이 폭발할 때 정치가 민심을 누르는 게 아니라 민심이 정치를 누르는 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럼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이 소위 말하면 G1, G2 양국은 무역전쟁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무역전쟁 그 자체를 가지고는 무기가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나 예. 시간은 중국 편이다. 그래서 과연 초기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미국 계속 자극하면서 장기전으로 들어가서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이 참지 못하고 공화당 지지를 돌린다든지 예. 정치적 압박을 통해서 이 싸움을 다른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싸움은 거기까지 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90일간 유예를 한 거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세게 좀 압박을 했다가 풀면서 네. 자 나한테 이제 돈을 보여줘 쇼미더머니 거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협상안을 좀 가져와봐. 한국 너희 사우스코리아 뭐 네. 재팬 다 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협상의 시간을 더 줄 테니 봤지 내가 언제든 상호관세 이 정도로 높일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실제로 감행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조공품을 가지고 와봐. 원하는 협상안을 가지고 와봐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사실 이제 한 번 더 내용을 꺾어서 들어가 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중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인데 그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라는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중국에 생산하지 말고 나오라는 얘기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미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애플 공장이 미국으로 옮겨갈 때 물론 시차가 5년 이상 걸립니다만 가능하다고 산정하더라도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인건비나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애플 하나 만드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다 반영을 하잖아요. 네. 애플 한 대 값이 50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아 그래 지금 한국에서 보통 뭐 좀 150에서 200 사이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 뭐 그게 네. 500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못 살 것 같은데 그렇죠. 500 되면은 나이키도 중국에서 만들면 10만 원인데 네. 미국에서 만들면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즉 중국으로부터의 탈출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 탈출의 종착점이 미국이 된다면 그 모든 제품의 생산과 이 올라간 소비자 물가를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 중국으로부터 탈출한 글로벌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탈출구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세계 상호 관세 정책은 이거의 모순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국으로부터 탈출한 나이키가 중국으로 탈출한 애플이 태국으로 갔을 때, 인도로 갔을 때, 베트남으로 갔을 때 숨을 쉬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베트남도 46% 관세를 매겼죠. 네. 인도도 32% 관세를 매겼습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디 가서 생산하라는 거냐라는 모순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90일 관세 유예가 사실은 업계에서는요. 시간을 벌어줄 테니까 나는 협상해라는 표면적인 이유로도 들리지만 네. 사실은 미국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포비 전략에 어쩌면 항복 선언이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워낙 쇼잉 보여주는 거 좋아하니까 네. 이제 문서 흔들면서 거봐 나한테 굴복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들고 왔잖아 이런 것도 자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인 관세 전쟁은 미국도 좀 버겁다. 그렇죠. 막상 해보니까 예. 모든 기업들이 탈출구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를 고립시키겠어라고 했는데 거꾸로 미국이 고립되는 예. 그런 결과를 논리적으로 만들었다. 또 이렇게 하나가 보게 되죠. 트럼프 임기가 어쨌든 뭐 3선에 뭐 도전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은 4년인데 네. 이 공장 하나 옮기는 게 이게 4년 뭐 아니면 그 이상도 걸릴 수 있잖아요. 오늘 시작해도 예를 들면 애플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중요한 전기 산업들, 전자 산업들은 무조건 5년 이상 걸린다는 게 현재 추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기 내에 뭐 마무리되거나 그 모습도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90일 유예가 된 상호 관세가 90일 유예된 이 상황 속에서 예. 각국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고 여러 조판알들을 복잡하게 튕길 거 아닙니까? 예. 가장 강력하고 유리한 정책으로 전략으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시간을 최대한 끌자 전략이에요. 이 시간은 오히려 이제 트럼프의 시간이 아니게 된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버티면서 미국으로부터 협박에 대해서 응전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버티면 또 한 번 미뤄질 수 있다. 예. 또 미뤄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당장에 뭐 몇십조, 몇 조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천천히 작은 성과물만 던져줘도 어쩌면 트럼프가 합의해 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시간을 끄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 아니겠는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게 맞다면은 네. 우리가 굉장히 유리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우리는, 점입니다. 예, 지금 끌만한 합법적인 이유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의 트럼프와의 통화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는 거죠. 왜? 왜 하필이면 권한대행인 지위에 있으면서 굳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컨택을 만들었냐. 예. 차라리 지금은 시간을 끌고 회피하고 우리는 지금 정책 리더십이 혼재되어 있으니 혼란한 상황이니 아무랑도 컨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시간을 끌 수 있는 합법적인 핑계였는데 예. 왜 컨택을 했느냐라는 이제 좀 비판도 가능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LNG라든지 방위비라든지 알래스카의 파이프라인 등등등 해서 한국과 통화가 매우 만족스러웠다. 그레이트 콜이었다 이렇게 지금 트윗에 올렸거든요. 예. 그거 봐라. 결국에는 협상이 시작되니까 어쨌거나 트럼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장이 열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오히려 시간 끌기 작전에 한 카드를 잘못하면 써버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더 이상의 접촉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덕수 총리의 통화를 반기지 않는 시장의 비판도 좀 있습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금 미국에 가 있잖아요. 네. 가서 뭐 출국할 때 기자회견한 거 보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90일 유예한 기간 동안에 사실 미국이 우리에게 냈던 25%의 상호관세는 근거가 매우 빈약하고 다 틀렸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뭐 실효관세가 뭐 0.7대니 0.3대니라고 해서 거의 FTA국에 준하는데 FTA국인데 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적자나 그 관세를 보면은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어떤 확실한 협상을 내리기보다는 이번에 이 대표단들이 가서 트럼프나 트럼프 캠프에 있는 분들의 이게 제대로 된 자료만 전달을 해서 25%가 과하다는 것만 인식만 고쳐줘도 어쩌면 소개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당장의 성과보다는 90일간의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충분한 긴 호흡을 가진 협상이 이제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원래 이제 국가 재정 수지 적자 이것도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는데 30초로 짧게 한번 요약만 해주시죠. 네, 작년도 2024년도 국가 살림이 이제 결산이 됐거든요. 예. 가장 크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관리 재정 수지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 살림의 적자 여부거든요. 이게 105조 적자가 확인이 됐어요. 예,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적자가 확인이 돼서 나라 살림에 관해서 역시 크게 구멍이 났다. 예, 이 점이 좀 확인이 된 게 좀 씁쓸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매년 그러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좀 새 정부가 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공간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재청경제했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